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9월 4일 새벽 한 4시 5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9월 3일 종가가 이제 막 끝날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참사네요. 지금까지 뭐 잘 나갔던 아주 미국 증시가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아주 급락을 해서 제 같은 경우에 아주 3배 레버리지 ETF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의 뭐 계좌가 거의 지금 사실 굉장히 제가 그 팬데믹 위기에 비하면 그 저점에선 거의 더블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뭐 한 마이너스 10% 계좌가 그래서 엄청 오늘 레버리지 ETF를 갖고 줄이느라고 아주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뭐, 생각해 보니까, 참, 어제 같은 날 그냥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경고등이 있었어요. 그 경고등이 뭐냐면, 제가 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게 한 이틀 전부터, 이 공포지수가 오른 게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공포지수가 이게 오른 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공포지수가 선행지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이게 이틀 전부터 그랬어요. 한번 잠깐 봐볼까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오른 과정에 이 공포지수가 1등급에서 그래서 변동성 확대 가속이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고등이었어요. 이게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9월 1일자죠. 이날 처음으로 빅스가 1등급으로 오면서 변동성 가서 제가 주가가 오르는데 빅스가 오르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주가가 워낙 세차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경고등이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이 빅스가 요번에 비싼 수업료를 주고 깨달았는데 이 공포지수의 움직임이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걸 요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한번 봐보고 이 공포지수가 이 선행지수 역할을 한 이걸 갖고 봐보겠습니다. 하여튼 공포지수는 9월 1일부터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미국 일자 기준으로. 그럼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켓 워치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다우가 급락을 했다. 800포인트 이상이나 급락했다. 애플이, 테크놀로지 주식을 그냥 떨고 들었다. 이렇게 해서 주가 급락을 갖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는 investing.com에서도 다우가 급락을 하고 변동성이 아주 엄청 오르고 있다. 빅스가 오르고 있다 이런 거죠. 다우가 저기 팬데믹 급락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다우존스가 무려 3.02% 하락, 폭락입니다. S&P 500도 3.75% 하락, 나스닥은 대폭락입니다. 5.18% 폭락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이거 유구무원이네. 시뻘겋네요. 야,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참, 일어나니까 참사더라고요. 말 그대로 참사인데, 참사는 참사고, 또 이런 또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빅스가 이미 경고를 준 걸 갖고 이걸 갖고 너무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UVXY 미국 빅스 공포지수 2배 레버리지입니다. 무려 1.8% 정도 오르고 있네요. 폭등인데 사실은 제가 추세의 관점에서도 이 공포지수가 지금도 당연히 1등급입니다. 하지만 제가 9월 이때도 1등급이었고 이때에도 1등급이었어요. 요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요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이 신호를 줬습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주가 폭락에 대한 이틀 한번 S&P 500 지수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S&P 500 300 레버리지입니다. 공포 지수로 따지면 지금 주가는 오늘 폭락했는데 이날도 빅스가 1등급 이미 이틀 전에 이날부터 폭락을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감가를 하다 오늘 댐통당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레버리지를 물량을 줄이기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에 취해갖고 이 공포지수의 경고를 갖고 이 선행지수 역할을 좀 간과했습니다. 이 빅스가 공포지수가 이렇게 선행지수 역할하는 게 지금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팬데믹 위기 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UVXY 공포지수 다시 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위기 때 최초로 공포지수가 이제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하겠다. 이리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장대 음봉이 나온 날 있죠. 이날 3월 19일이네요. 3월 19일 날 이날도 주가가 이제 공포지수가 꺾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것을 주가보다 먼저 이때를 선행지수 역할을 했어요. 한번 이때 S&P 500 지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팬데믹 위기 때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주가 폭락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미국 빅스 공포지수가 장대 음봉이 걸리겠습니다. 요때네요. 정확히 말하면 요때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 바닥보다 이미 이때부터 공포지수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완전 바닥은 요때고 결국은 요때부터 아마 미국 S&P 500이 뭔가 좀 바닥 냄새를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보다 1, 2, 3, 4, 4일 앞서 미국 빅스가 미국 주가가 드디어 바닥이 왔다는 장대 음봉이 요 날입니다. 요 날부터 4일 앞서 선행지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폭락의 이틀 앞서 이미 경고등을 갖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 빅스가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거 요번에 확실히 수업료를 내가고 두 번에 아까 팬데믹 위기 때 주가 바닥과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고점에서 소위 말하면 이 경고등을 소위 주가가 한번 급락할 것이라는 이 경고등을 미국 빅스가 먼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빅스는 거대한 선물 옵션 세력이 이미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교훈을 이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된 거면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 빅스가 소위 말하면 3등급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힘을 못 쓴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한 한번 매도 기준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에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대부분 레버리지 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 매매를 안 하고 대응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태에서 못 삽니다. 사실은 상태에서 팔려면 어제 같은 날 다 팔았어야죠. 근데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팔지를 못하고 오늘 새벽에 많이 떨어진 거 이미 이익분을 많이 개원한 상태에서 상당 부분을 처분을 했는데 제가 정한 제 나름대로의 매도 기준은 다한 것 같습니다. 이 매도 기준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매도 기준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등급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대표를 매도를 안 합니다. 어제 향후에는 빅스를 보면
향후에는 그 빅스를 보고 한 2등급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가 너무 강구를 했습니다. 그 1등급 경우에는 매도가 없고, 이 경우에 변동성 축소가 진입 또는 가속되는 오히려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2등급도 매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일 경우에 이제 모두 매도를, 레버리지 ETF는 매도를 합니다. 뭐 4등급, 5등급이야 당연히 100% 매도고, 특히 변동성 확대 가속시는 인버스 ETF 매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등급일 경우가 아주 변곡점입니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가 1, 2등급 나왔다. 이 3등급의 경우가 통상적으로 30분 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오면 저는 3등급을 분류를 하는데, 이 3등급 됐다가 다시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3등급에서 4, 5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게 아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변곡점인데, 이걸 저는 이렇게 매도 원칙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 3등급은 매도가 원칙입니다. 매도인데 100% 매도가 아니고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 갖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등급이긴 한데 일봉에서 중전량, 요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또는 올킬일 경우에 25% 부분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75%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 중전량이나 올킬일 경우에는 다시 1, 2등급으로 대반등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5%만 매도합니다. 대부분 오늘 뭐 제가 팡플러스 같은 건 25% 매도했죠. 어제부터 25% 매도했습니다. 3등급. 일본 중정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TQQQ도 오늘 25% 매도했습니다. 75%는 그래도 갖고 있죠. 일봉 중전량은 아니나 일봉에서 전환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중간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 50%를 매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3등급인데 뭐 일본 중정량도 아니고 그다음 올킬도 아니고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경우에는 100% 매도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매도한 걸 갖고 또 1등급의 경우에는 또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 원칙을 갖고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공포지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아마 많이 안 좋습니다. 아마 안 좋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SPXL 미국 S&P 500 300 레벨입니다. 11.56% 하락을 했네요. 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SPXL은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일봉에서 중전량이에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아직 DMI 지표가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가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인 양이 중전 양인 조건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25%만 일단 매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미국 S&P 500은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한국을 봐보겠습니다. 코르 2.97% 하락을 했습니다. 30분 봉에서 어텐션 신호입니다. 한국도 중립이 되겠습니다. 중국을 봐보겠습니다. CHAU 중국 CSI 300 2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3.38%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에서 1등급 유지하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2등급은 간간히 유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오르는 것이 있죠. 미국 국채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TMF 미국 국채 3배 레버리지입니다. 1.27%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미국 국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원자재도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에서 커피 이것만 1등급으로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0.56%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 실입니다. 커피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0년 9월 4일 미국 일자 기준은 2020년 9월 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 이걸 갖고 이 경고를 갖고 무시한 것은 굉장히 좀 후회가 됩니다. 미국 빅스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일단은 하락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종의 이렇게 아직도 1, 2등급 종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기조이기는 하지만 그 혼조 구간이 다소 있는 하락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가까스로 2등급을 유지하고 달러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하락 방향, 원자재는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한국에너지화학, 한국코스닥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 증시 급락 전에 어제 한국 증시로만 평가를 해서 오늘 이것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부동산, 미국 유틸리티, 미국 기초소재, 브라질, 라틴은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2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향후 미국 빅스가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2등급까지는 물량을 안 줄인다. 이 3등급 이하가 된 거는 물량을 아까 4등급, 5등급 된 건 100% 매도했고 3등급도 25% 매도, 50% 매도, 100% 매도 세 가지 케이스를 하나를 다 실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3등급부터는 저는 매도만 있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팡플러스, 미국 커뮤니케이션, 미국 금융, 미국 운송, 미국 소비재, 중국 CSI 300, 인도, 한국 코스피, 한국 IT는 3등급 중립입니다. 미국 러셀 2000, 유로스탁스 50, 일본 이머징 마켓은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중국 홍콩 H는 5등급 쪽박 패턴까지 하락을 했네요.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이렇게 원자재가 글로벌 증시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커피가 아주 1등급입니다. 이 커피 오늘 제가 이쪽에서 왕창 매도한 걸 갖고 제가 미국 국채하고 커피하고 미국 빅스는 사실 그래도 레버리지 탭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해지용으로 또 요거 세 개를 저는 왕창 샀습니다. 미국 국채, 커피, 미국 빅스. 지금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해서 이 미국 빅스를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이걸 진작 사놓을 걸 참 후회되네요. 때늦은 후회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제가 왕창 샀습니다. 팔라듐하고 천연가스 2등급 상승 추세 버티고 있네요. 농산물, 구리, 아연, 니켈은 3등급 중립입니다. 원유, 금, 은은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무역 국채 주가가 폭락하니까 1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달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파운드하고 호주 달러가 가까스로 2등급 턱걸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3등급, 유로화는 4등급까지 떨어졌네요. 달러 지수가 3등급이고 한국 시장에서 달러도 3등급, 엔화는 4등급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아주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날벼락 맞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던 것을 갖고 한꺼번에 많이 기원했습니다. 조금 좀 후회스러운 것은 미국 빅스 공포지수가 이미 이틀 전부터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를 굉장히 이거 예적인 현상으로 보고 무시를 했던 것이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이 공포지수가 지난 팬데믹 위기에는 주가 상승을 거의 4일 앞서 반응을 했고 오늘 주가 폭락에 이틀 앞서 이미
주가는 9월 3일날 폭락했지만 9월 1일 아까 앞에 보였다시피 9월 1일부터 미국 빅스는 1등급으로 해서 주가 폭락을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주가는 미국 빅스가 3등급 이하로까지는 그 주가 상승이 힘들다고 보고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를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UVXY, 이 미국 빅스를 같이 사놔갖고 해칭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미국의 공포지수가 3등급 이하로 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좀 참사합니다. 하여튼 좋았던 시절이 있는 것만큼 수익분을 상당히 많이 기웠네요. 좀 씁쓸합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